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미국 국채 편중 기대 이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전개 반영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채권 ETF 가격 동향과 이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동성 프리미엄이 불러오는 이 TMF 현재 폭등 후의 박스 장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점, 이 변곡점 한번 눌림 지점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13%의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재료들을 지난 FOMC에서 다소 이 매파적인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이 물가 동향에 따라서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다소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올해 금리 인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편중 기대 이론을 보려면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기 채권 공급량은 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채 물량 발행을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이 장기채 공급 물량은 줄이겠다. 자,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TLT와 TMF의 반등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향후 이 장기채 공급 물량도 더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 TLT와 TMF는 횡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편중 기대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유동성을 뭐 해야 된다?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이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각각 다르게 반영이 되고요. 미래의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도 채권 공급에 비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 채권 금리는 일정한 박스에서 수평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보신 것 같이 기본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이 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떨어지겠죠. 이 레벨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데 자, 그러나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 이게 여기로 떨어지지 않고 자, 여기로 다시 머물게 되는 현상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하에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채권 금리의 상승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단계 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딱 중간 지점에 맞물리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LT와 TMF는 결국에 아직까지 이 박스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이고 진짜 투자의 시기는 아직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기는 맞지만 이 장기 투자의 시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채권 발행이 유동성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TLT와 TMF는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물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또한 재무부의 잔고 고갈로 인한 채권 발행과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추가적인 발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공급 증가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미국채 수요는 이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 하락과 TLT 그리고 TMF의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로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 장기채를 대신해 단기채 발행 증가로 시장에서는 장기물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3월에 금리 인하는 지난 FOMC 회의에서 매파 발언이 있었던 만큼 시기가 늦춰질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전 영상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박스의 중단부에서 반등세가 이 상단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 상승은 이 배수 투자가 나오는 대세 상승을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고요. 자, 그래서 이 TMF 그리고 이 TLT 3배는 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좋겠는데 사실상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당장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조회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효율과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는 연준 대차 대조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국채의 발행 물량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미국 재무부의 매입도 상당히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채도 그렇고 중장기 채권의 발행량도 52주 전 대비로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이고요. 특히 이 중장기 국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과거에 대비해서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MBS 주택저당증권인데요. 저희 규모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이 3,000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현재 이 미국의 개인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니 연체율의 상승의 한 가지의 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이제 개인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나 이 상업용 부동산 이런 부분들로 함께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결국에 이 금융권 현재 부실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시대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에 이 재무부와 연준의 합작으로 계속해서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개인 그리고 기업도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주가가 현재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 위기 발생이 현재 부실 폭탄이 발생될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은행까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손실을 발표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2024년도 11월 5일 총선일까지 부채를 채권 발행을 통해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채권을 발행량이 또 증가하게 되는 요소들로 작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작년도 3월달, 4월달 실리콘밸리와 퍼스트 리퍼블릭은행 추가적으로 은행 파산 사태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재무부에서는 이 대출 프로그램을 은행들에게 해줬습니다. 은행들이 보유한 이 채권을 하락하기 이전의 가격으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준 것인데요. 자, 겨우 이제 막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올해 추가적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들이 아니라 계속 장기화되면서 위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공실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제 지역 은행들이 위기가 다시 재조명되면은 이 뱅크런 같은 사태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면서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한번 밟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다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또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소식을 보고 TMF에 몰빵을 하는 행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 건데요. 현재 이 TLT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반등세는 나왔습니다. 이제 월봉 캔들 현상에서 이렇게 상승세 두 캔들 나오고 보합 캔들 한 개 나오고, 현재는 이 상단 저항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벨이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지금 대세 상승을 보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술적인 반등은 이제 거의 끝 무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현재는 상단부 근처까지 다 도달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MF로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더 크죠. 레버리지 3배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이 레벨에서는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폭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이제 폭락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크게 오른다, 그리고 주황색은 단기 롱이다, 그리고 파란색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7% 나온 상태부터 상승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지점, 여기까지 한 차례 나왔죠. 52% 급등 나오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세 또 나오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 다시 하락한다고 말씀드린 이 과정,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하락세 나왔고, 마이너스 20% 하락 이후에는 다시 단기 반등세 온다 라고 말씀
드링 지점부터 해서 현재 15% 정도 상승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이 구간에는 이제 저항을 크게 받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단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단을 이렇게 두고 현재는 이 중단부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그어봤을 때 하단, 중단, 상단으로 이 박스권의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틀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고 봐도 이 가장 마지노선은 이 레벨입니다. 결국에 이 레벨은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결국에 이 장기채 발행이 다시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또 살펴봤는데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은 TLT 팀 F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